그럼 오늘은 3단원 서술형 마무리 들어갑시다. 응? 교재? 파동과 소리 문제하고 서술형 마무리 들어가면 되니까 교재는 몇 페이지입니까? 오르면 저번에 했던 문제 이어서 풀어드려야 되니까 114쪽 여기에서 115쪽 사이에 있는 문제 한번 펴보세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문제 풀었는 거 있고 다 못 풀었죠? 그치? 좀 풀고 안 풀었는 문제 있잖아. 그래서 안 풀었는 문제가 몇 번부터 나옵니까? 하고 보시면 17번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래서 115쪽이 17번부터 뒤에 있는 번호까지 오늘 마무리해주고 서술형 들어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맞지 않아요? 공부했어요? 오, 잘했네. 어서오세요, 얘나. 가은이처럼 공부한다고 숙제 다 해온 친구 있어요? 숙제로 문제 다 푼 친구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115쪽 한번 봐주세요. 17번부터 문제 마무리하고 서술형 들어갈게요. 가가 무슨 파동입니까? 그러면 가가 뱅파예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합니다. 오늘 뱅파의 종류, 종파의 종류 고르라는 문제를 하나씩 냈어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뱅파의 종류 지금 적으면서 외워서 골라요. 에스파, B, 물결파, 전파. 전파에 전자기파도 들어가요. 전자기파도 들어가고 마이크로파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 종파예요. 종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종파. 피파, 소리. 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음파라고 해요. 소리, 종파. 요거 구분해서 찾는 문제 2개 나옵니다. 그래서 뱅파의 종류 찾으라는 거 한 문제 나올 거고 종파의 종류 찾으라는 거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요 그림하고 연결해서. 알겠죠? 그래서 종류 구분하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가는 뱅파, 나는 종파이고 가의 예에는 빛이 들어가고 나에는 소리가 들어갑니다. 맞고 가는 파장도 알 수 있고요. 진폭도 알 수 있어요. 나도 파장도 알 수 있고 진폭도 알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해줘야 돼요. 틀린 거 3번. 용수철을 빠르게 흔들면 가나 모두 진동수가 많아져요. 높은 소리가 납니다. 용수철을 세게 흔들면 무엇이 커진다? 진폭이 커집니다. 진폭.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진 거 진폭이요. 그래서 틀린 거 3번, 5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18번. 파동의 반사예요. 파동의 반사. 파동의 반사도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반사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 파동이 진행을 합니다.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장애물에서 부딪혀서 되돌아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수직인 선 이렇게 꺼줍니다. 그럼 이거 입상학과 반사각은 어떻다? 항상 같다. 이게 파동의 반사입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 물결파는 아크릴 막대에서 반사된다. 아크릴 막대가 장애물이야. 물결파가 반사될 때 물결파의 진폭은 그대로이고 파장도 그대로야. 진폭과 파장 변함없어요. 진폭도 그대로, 파장도 그대로. 진폭, 파장 그대로입니다. 일정. 그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얘 변하면 안 돼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 3번. 그다음 물결파가 반사될 때 반사각의 크기는 입사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맞고요. 물결파가 반사될 때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파도가 해안선을 따라 들어오면서 뭐합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해안선을 따라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반사가 아니고 굴절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 2번 틀렸고요. 5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다? 파동의 굴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넘어가 주십시오.
자, 넘어가셔서 116쪽에 19번 봐주시면 돼요. 물결파의 파장이 긴 곳에서 작은 곳으로 진행해요. 파장이 이렇게 길어요. 파장이 이렇게 깁니다. 파장이 길다는 게 깊은 곳. 자, 깊은 곳에서 파장이 어떤 곳으로 갑니까? 이렇게 짧아요. 얘보다 이렇게 짧은 곳으로 가. 그럼 여기가 깊은 곳이야. 여기가 얕은 곳이야. 그럼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갈 때 파동은 뭐 합니까? 파동이 진행해서 갑니다. 진행해서 가서 꺾여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사되는 게 아니고 파동이 뭐에서 들어가요? 꺾여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꺾여서 들어갑니다. 진행해 오다가. 왜요? 속력이 달라서. 속력이 달라서 파장이 긴 곳에서는 빠르고 파장이 짧은 곳에서는 느리고. 그래서 굴절에서 들어가는 파동의 굴절이에요. 그럼 파동의 굴절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물결파가 진행하다가 굴절하는 것이다. 맞고 물의 깊이가 달라지면 물결파가 굴절한다. 맞고 물결파가 굴절하면 파장이 간격이 짧아져요. 그다음 물결파가 굴절하면 속력은 느려지는 거 맞아요. 빠른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가니까 속력이 깊은 곳이 빠르고 얕은 곳이 느립니다. 물결파가 굴절하면 진폭이 커진다? 아니요. 진폭이 커지는 게 아니고 진동수가 뭐해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진폭은 오히려 얕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폭은 변함이 없고 속력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달라져요. 파장이 달라지지 진폭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틀린 거 5번. 물결파가 물의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물결파가 굴절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파장이 짧아진다. 여기 짧아졌어요. 길이가 짧아졌어요. 파장이 짧아졌어요. 그 다음 진폭이 커지지 않아요. 진폭은 일정해요. 진동수 뭐 합니까? 진폭, 진동수는 그대로예요. 진폭과 진동수는 그대로고 속력이 느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답은 D, B. 몇 번이다?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번 소리의 발생이에요. 자, 소리가 발생하는데 소리, 물체의 진동, 즉 소리급세가 진동을 해요. 공기의 진동, 고막의 진동, 소리를 우리 귀가 인식합니다. 뇌로 전달. 소리급세의 진동으로 소리가 발생한다. 맞고요. 주변의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가 전달된다. 맞고. 공기가 진동하면서 사람의 고막을 진동시켜 소리를 듣게 된다. 맞고. 소리급세가 크게 진동할수록 공기도 크게 진동하면서 큰 소리가 납니다. 맞고. 이와 같은 현상은 매질의 분자 사이 간격이 좁을수록 빠르게 나타납니다. 어떨수록 좁을수록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주 공간에서 작업 중인 두 우주인이 서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요. 우주 공간은 진공이에요.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왜요? 매질이 없어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자, 홀수 답을 찾으면 뭐가 없어서?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못했어요. 4번. 공기, 물, 철에서 소리의 속력은요. 이거는 해줬어요. 23번은 금속에서 고칠 때 소리가 제일 빠른데 소리의 전달 속도는 고액자, 고체, 액체, 기체예요. 그러니까 고체 상태일 때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기체입니다. 따라서 철, 물, 공기인 3번이 답입니다. 자, 24번. 소리의 파형입니다. 오늘 묻는 문제. 소리의 파형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지만 가장 낮은 소리. 가장 큰 소리 찾아라. 오늘 그림에서 가장 큰 소리 찾아라 하면 이거 찾아야 돼요. 제일 큰 거. 이거. 진폭이 제일 큰 거 찾아야 돼요. 알겠죠? 가장 큰 소리 찾으세요 하고 보면 큰 소리는 뭐가 큰 아이를 찾아라? 진폭이 큰 아이를 찾아주세요. 그럼 가장 높은 소리를 찾아라. 가장 높은 소리를 찾아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거 제일 많은 거. 꼬글꼬글꼬글꼬글. 뭐가 제일 많은 거 찾아라? 진동수. 진동수가 많은 걸 찾아주는 게 높은 소리입니다. 이거. 알겠죠?
칠판 보시면서 복습해 놓으면 시험 볼 때 도움이 돼요. 그럼 이제 낮은 소리를 찾아. 낮은 소리는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제일 작은 거. 진동수가 제일 작은 거. 진동수가 제일 작은 게 낮은 소리. 낮은 소리. 그래서 진동수가 제일 작은 거, 진폭이 가장 큰 거, 진동수가 가장 많은 거.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5번. 도레미파솔라시도 피아노 음반을 칠 때 진동수가 가장 큰 것은요. 진동수가 가장 큰 것은 가장 높은 음. 가장 높은 음. 높은 소리. 그래서 가장 높은 음이니까 몇 번이다? 5번. 자, 그 다음 이제 26번. 자, 세게 튕길 때. 세게 튕길 때 또는 두드릴 때. 세게 튕길 때나 세게 두드릴 때. 세게 튕길 때나 세게 두드릴 때 또는 소리의 볼륨을 높일 때. 높일 때가 진폭이 큰 소리가 돼요. 큰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짧게 해서 뭐 합니까? 튕길 때. 짧게 해서 튕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짧게 해서 튕길 때는 짧게 해서 띵 하고 튕길 때는 진동수가 많아져요. 진동수가 많아져서 높은 소리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자의 길인데 세게 튕기거나 똑같은 물질 때 세게 두드리거나 소리의 볼륨을 높이는 거는 진폭이 커서 큰 소리가 되지만 길이를 10cm에서 튕길 때하고 5cm에서 튕길 때는 진동수가 달라져서 높은 소리가 됩니다. 그럼 높은 소리는 자의 길이를 짧게 해서 튕길 때 높은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유리컵에 물을 채우면서 손가락으로 유리컵의 세기를 같은 세기로 두드렸습니다.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이제 유리컵이 이렇게 있어. 자, 유리컵이 이렇게 있다라고 봐요. 물을 점점 채우는데 요렇게 이렇게 물을 점점 채워야 돼요. 자, 물을 점점 채우면서 뭐 할 때? 두드릴 때 물의 양이 어떨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까? 물의 양이 작을수록. 물의 양이 작을수록 높은 소리가 나요. 물의 양이 많을수록 낮은 소리가 나요. 뭐 할 때?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 두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살짝, 젓가락으로 살짝 이런 물이 양이 적을 때는 띵띵띵 높은 음이 나다 물이 점점점 많아지면 낮은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유리컵에 물을 채우고 손가락으로 유리컵을 같은 세기로 두드려요. 진폭이 같다는 거야. 같은 세기로 두드립니다. 진폭이 일정해요. 같은 세기의 손가락 힘으로 두드려요. 진폭이 일정할 때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낮은 소리가 납니다. 기억해 주시면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 물결파가 지면과 병행하게 퍼져나갈 때 물 위에 코르크막에는요 매질이야. 코르크막에는 매질이라고 적어주시고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코르크막에는 매질에 해당해요. 매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진동. 코르크막의 나뭇잎 오늘 전부 다 나오는 거 매질에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는 매질에 해당하므로 제자리에서 위 로만 진동해요. 그래서 답 위, 아래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고요. 그 다음 소리가 수평면과 병행하게 펴져나갈 때 공기 입자의 운동은 어떻습니까? 공기 입자. 자, 소리는요 무엇이래요? 종파에 들어가요. 종파. 그럼 소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흔들리는 방향이 어떻다? 같아. 소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진행 방향과 소리가 흔들리는 진동 방향이 어떻다? 나란합니다. 그래서 소리는 앞
매질은 위아래.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답은 위아래, 니은. 나에 해당하는 답은 앞, 뒤, 니은. 그래서 답은 미음, 니은. 이렇게 해서 답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29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맞은편을 향해서 야호 하고 소리를 쳤더니 10초 후에 돌아왔고 소리의 속력이 340m라면 맞은편 산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로 소리를 질렀어요. 야호 하고 질렀습니다. 야호 하고 질렀더니 여기에 부딪혀서 되돌아왔어요.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10초가 걸렸어요. 자, 소리의 속력은 340m/s입니다. 그럼 이 산 거리는 얼마입니까? 거리는 얼마니?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때 소리가 전달되었을 때 거리는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10초로 곱하면 안 돼요. 갔다 오는데 10초야. 그럼 가는데 얼마 걸렸다? 5초. 자, 거리니까 가는 것만 따라서 340m/s 곱하기 5초입니다. 그럼 답은 5, 4, 20, 3, 5, 15에서 1700m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30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가 낮에는 잘 들리지 않지만 밤에는 잘 들립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낮에는 잘 들리지 않지만 밤에는 잘 들립니다 하고 나왔을 때 소리가 퍼져나갈 때 소리에 국절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낮이야. 낮에는 땅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집 표면 땅이 하늘보다 빨리 가야 돼. 그럼 땅의 온도가 높아. 하늘이 온도가 낮아. 그럼 소리는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요. 그럼 소리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굴절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소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소리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됐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그 다음 이제 밤이 돼요. 밤이 되면 땅이 빨리 식어요. 지표면인 땅이 빨리 식어요.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하늘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식어서 온도가 높아요. 그럼 밤이 되는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소리가 이렇게 굴절되어요.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지가 듣는다. 이 말이 소리의 굴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위로 밤에는 아래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래서 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 기타 줄의 길이를 다르게 하면 자, 보기 좋고요. 기타 줄의 길이를 다르게 하면 그럼 이거하고 똑같아. 우리 실로폰 이렇게 펜불로 불 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풀어줘요. 이렇게 풀어줄 때 여기가 낮은 음이야. 낮은 음이야. 여기가 높은 음이야. 높은 음이 나와. 띵띵띵 쳤을 때. 그럼 기타 줄도 긴 줄이 있어. 기타 줄이 긴 줄이 있고 기타 줄이 점점점 짧아져. 이렇게 기타 줄이 짧아진다고 해요? 그럼 기타의 줄이 긴 게 낮은 음이야. 줄이 짧을수록 무슨 음이다? 높은 음이야. 높은 음. 자, 그럼 이제 기타 줄이 짧아질수록 높은 음이니까 동수 뭐가 많아진다? 진동수가 많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림 중에서 진동수가 제일 많은 아이 찾으면 돼. 그럼 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주십시오. 서술형으로 가서 우리 빛과 파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빛과 파동에서 예전에 우리 1번 문제도 풀었었어요. 맞죠? 네. 그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복습하는 의미로. 거울에 물체의 상이 비치지만 종이에는 물체의 상이 비치지 않아요. 왜요? 왜? 거울에서는 무슨 반사가 일어나? 매끄러운 면이니까 정반사가 일어나겠죠. 맞죠? 물체의 빛이 비치면 한쪽 방향으로 빛이 반사해서 볼 수 있겠지.
종이는 뭐가 일어나겠어? 남반사가 일어나서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이 정반사, 남반사를 풀어서 써주세요. 이 말인 거야. 서술형.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9쪽에서 2번 무엇이라고 적어주면 됩니까? 하고 나와요. 거울은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하여. 전반사입니다. 거울은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하여. 적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제대로 적으세요.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하여 거울에 비치고 물체를 일정한 방향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반사니까요. 정반사니까 빛이 들어오면 짝짝짝 반사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는 종이는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해요. 남반사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반사하여 상이 비치지 않지만 얘는 비쳐요. 상이 비치지 않지만 내 모습이 안 비쳐요. 그림자는 생기지만 상이 비치지 않지만 종이를 뭐 할 수 있어요?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다. 물체 종입니다. 물체를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펼쳐서 써달래. 그럼 이제 이거를 합치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버전으로 가면 거울은 정반사가 일어나서 일정한 방향에서 물체를 볼 수 있고 종이는 남반사가 일어나서 상은 볼 수 없지만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정반사, 남반사라는 용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쓰니까 풀어서 써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갑니다. 구부러진 도로의 안전거울, 자동차 오른쪽 측면 거울, 슈퍼마켓의 감시용 거울의 종류는 무슨 거울? 넓은 범위를 보는 거? 그렇지, 블록 거울. 자, 블록 거울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빛을 퍼지게 하여. 빛을 퍼지게 하여 무슨 범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서술형 제대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떨어져 앉으세요. 한 칸. 떨어져 앉고 서술형 제대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자, 넘기셔서 120쪽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거울 앞에 촛불을 놓았더니 실제보다 큰 산이 보이는 거울은 무슨 거울일까? 그렇지, 숟가락 안쪽 부분, 그 다음 국자 안쪽 부분에 해당하는 오목 거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목 거울이 사용된 게 뭐 있어요? 오목 거울은 어디에 써요? 숟가락. 아니, 거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울. 오목 거울의 원리는 자동차 전조등. 그 다음에 화장용 거울. 그 다음 치과용 거울. 그 다음에 태양열 조리기. 등대의 탐조등. 등대의 탐조등이라고 나와도 되고 반사판이라고 나와도 돼요. 반사. 등대에 있는 반사병이 오목거울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적으면서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5번. 근시하고 원시.
근시는 뭐야? 근시는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가은이부터 예준이, 예나, 쌤까지 전부 다 뭐다? 근시야. 우리는 안경 빼도 가까이 있는 글자, 핸드폰 다 잘 봐. 단 안경을 빼면 저 멀리에 사람이 와. 저 멀리에 버스가 오는데 단지 번호가 희미하게 보여. 저 멀리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면 쟤는 내가 아는 아이인가 보다.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 알겠죠? 그거야.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근시와 원시를 교정하는 렌즈를 써달래요. 근시는 무슨 렌즈로 교정한다? 오목 렌즈. 원시는 무슨 렌즈로 교정한다? 볼록 렌즈. 그래서 멀리가 잘 보이는 어르신들은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니까 돋보기 안경 썼다가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위로 올리거나 내리십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요.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하라.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해요. 볼록 거울하고 똑같아요. 퍼지게 하여 상이 망막에 맺히게 합니다. 그럼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죠. 오목 거울하고 똑같아요. 빛을 모아 상이 망막에 맺히게 합니다. 그래서 렌즈하고 거울은 반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 한번 하십시오. 그다음 6번 문제는 우리 저번에 여러분하고 다 했어요. 그럼 7번 문제 답 한번 달아보세요. 7번, 8번은 답 금방 달 수 있을 거예요. 7번은 어떤 렌즈인지 써주면 되고 8번은 어떤 거울인지 한번 써주시면 돼요. 네, 저희 6번 했어요. 응? 6번 했어요. 6번 옛날에 했어요. 아, 예. 옛날에 입사각 반사각 할 때. 6번은 옛날에 P 20도가 답이라고. 반사각은 P, 입사각은 A, 그리고 각은 20도. 자, 그러면 원시양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진기에서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에서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렌즈는 무슨 렌즈다? 볼록. 돋보기에 사용하는 볼록 렌즈.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8번 볼게요. 이제 거울을 물어. 거울 앞에 놓인 인형을 거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거울 속에 보이는 인형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에요. 오른손에 꽃을 들고 있는 인형이 거울 속에 실제 인형보다 크기가 작고 왼손에 꽃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인형을 거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였더니 거울 속에서 왼손에 꽃을 들고 있는 인형의 모습이 거울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작아 보였다. 자,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이는 거울은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항상 똑바로 선 모습이 보이는 게 무슨 거울? 무슨 거울? 항상 똑바로 서서 볼록. 볼록 거울. 항상 똑바로 서서 실물보다 작게 보이는 게 볼록 거울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9번이 오목 거울이야. 가까이 있을 때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상. 어느 정도 멀리 가면 거꾸로 선상. 더 멀리 가면 거꾸로 작은 상이 생기는 게 무슨 거울입니까? 오목 거울입니다. 자, 그러면 오목 거울에서 상의 크기는 가까이 있을 때 크고 똑바로 선상. 그 다음에 크고 바로 선상. 그 다음 어느 순간 거꾸로 선상. 그리고 거꾸로 작은 상. 그래서 오목 거울은 돋보기하고 똑같아요.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는 같습니다. 볼록 렌즈는 가까이 있을 때. 이거는 답 아니에요. 크고 바로 선상. 멀리 있을 때 거꾸로 선상. 아주 멀리 있을 때 거꾸로 작은 상. 거꾸로서 작은 상이 보입니다. 이게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의 공통점이야. 그래서 D, C, D, A입니다. 해주시면 돼요. 자, 10번. 어두운 방 안에 책상 위에 사과가 놓여 있어요.
전등을 켰을 때 사과가 눈에 보이는 가정은요? 하고 물었네요. 그럼 이렇게 전등을 켰어요. 자, 전등을 켰어요. 그럼 여기에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전등에서 나온 빛이 사과에서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이거 써달라는 거예요. 좀 쉽다. 전등에서 나온 빛의 일부가 사과에서 반사되어 사과에서 반사되어 어디로 들어오는데요? 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전등에서 나온 빛이 책에서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온다. 전등에서 나온 빛이 칠판에 반사되어 글씨가 여러분 눈으로 들어온다. 전부 다 어떤 거다? 똑같은 거죠? 11번 우리 예전에 했어요. 11번 바로 반사각은 나 20도입니다 했습니다. 그럼 12번 갑니다. 거울로 자신의 전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거울의 높이는요. 내 키의 절반이에요. 2분의 키. 키를 뭐라고 해요? 신장이라고 해요. 한자로. 알겠죠? 내 키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180 나가는 친구는 90cm, 160 나가는 친구는 80cm. 쌤처럼 작은 사람은 한 70cm만 있어도 돼요. 70에서 80 사이. 됐죠? 자, 그 다음 우리 13분도 했었죠? 입사각, 반사각, 입사각 60도, 반사각 60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올라가셔서요. 여러분 14번, 15번 할 수 있어요. 평면거울에 비추었을 때 좌우가 바뀌어 보여요. 대칭 구조. 한번 써보세요. 14번, 15번. 선생님 12번이 분수예요. 저기 분수예요. 예. 네. 달리수는 이렇게 해요. 키 곱하기 2분의 1. 와. 신장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신장, 2분의 키. 됐죠? 14번, 15번 해보세요. 평면거울에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야. 여러분 이름도 쓰고 한번 했어요. 우리 거울에서 봤던 거. 자, 69라는 숫자를 거울에 붙여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69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69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글자를 거울에 붙여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접었다 펼치면 돼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좌우대칭 접었다 펼치는 거죠.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 평면거울. 얘는 평면거울에 좌우대칭을 써달라는 거예요. 자, 16번 쉐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은 빛의 합성이죠. 맞죠? 네. 뭐야? 점유하죠. 점유. 그래서 이 사람은 물감을 직접 섞지 않고 원색의 점을 찍어 표현하여 밝은 분위기를 살렸는데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세요. 그럼 이제 점으로 나타내는 점묘하는 빛의 합성인데 이거를 풀어서 써라 이 말이야. 각 점에서 반사된 빛이 점을 찍었습니다. 각 점에서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뭐 이렇게 있으면 빨초, 파를 이용해서 모든 색깔을 나타냅니다. 빛의 상은 빨초, 파를 이용해서 모든 색깔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각 점에서 반사된 빛이 합성되어 우리 눈에 들어와. 각 점에서 반사된 빛이 빨초, 파가 같이 반사하면 뭐겠어요? 흰색으로 보이겠죠? 빨초가 반사하면 뭐로 보이겠어요? 노란색. 초파가 반사하면 청록색. 빨파가 반사하면 자홍색.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점에서 반사된 빛이 합성되어 우리 눈에 들어와. 들어와 그림이 보입니다. 보이고 빛은 뭐 할수록 합성할수록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밝은 느낌을 줘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햇빛이 쫙 비치면서 밝은 느낌,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점묘하고 빛의 합성을 이용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7번 한번 보시면 돼요. 자, A점과 B점을 지나 C점으로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갈 때. 자, 그럼 여기에 빨판을 비춰요. 빨판을 비추는데, 자, 나 노란색 입고 있어요. 자, 노란색 입고 있는데 여기를 지나요.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인다? 빨간색. 여기를 지납니다. 빨파가 같이 섞여서 와요. 자홍색으로 비쳐요. 그럼 나 여기를 지나도 무슨 색? 빨간색. 노란색을 입고 있는 나예요. 그럼 이제 여기만 가요. 파란색만 가요. 그럼 나는 파란색을 흡수하니까 무슨 색으로 보인다? 검은색. 맞겠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빨간색 조명만 비치니까 빨간색으로 보여요. 노란색은 빨초를 반사하니까. 그 다음 여기는 뭐야? 빨파가 동시에 오니까 자홍색이야. 그럼 나는 파란색 흡수하고 빨간색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는 가면요. 빨간색 없고 파란색만 있어요. 파란색 흡수하니까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따라서 A에서 B점을 지나 C점으로 갈 때 노란색 옷은 어떤 색깔로 보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노란색 옷이에요. 노란색 옷은 빨초를 반사합니다. 빨초를 반사하므로 A에서 B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C는 파란색을 흡수하여 무슨 색으로 보인다? 검은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지나가요. 노란색 옷을 입은 내가 A, B, C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노란색은 빨초를 반사하므로 빨간색 조명 아래서 빨간색, 빨파가 섞인 자홍색 조명 아래서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조명 아래서 파란색을 흡수해서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색깔은 빨간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보입니다.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세요. 124쪽. 자, 124쪽에서 우리 저번에 풀었던 문제들 있죠? 20번에서 몇 번까지 풀었어요? 22번까지 풀었죠? 자, 그럼 이제 18번 봅니다. 프리즘에 빨간색 레이저를 비추면 분산이 될까요? 안 돼요. 프리즘은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햇빛이나 백색광이나 형광등, 얘는 햇빛이나 백색광이나 형광등빛 이런 것들을 비추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빨주노초 반환법 이렇게 나누어져요.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빛이 뭐 합니까? 이렇게 분산돼요. 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분산되어 나가줍니다. 이렇게 분산되어 나가주는데 내가 프리즘에 무슨 색깔만 쏘았다? 빨간색만 쏘았어요. 그럼 빨간색은요? 그대로 빨간색만 나와요. 딴 거 나올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프리즘에 빨강 레이저를 비추면 빨강색만 보입니다. 따라서 답은 단색광 하나 단자야. 빨간색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산되지 않아요. 이거를 뭐라고 쓴다? 빨간색 하나를 단색광. 단색광이므로 분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십니다. 그럼 단색광으로 분산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빨간색 빛만 있어서 분산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단색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되겠죠? 만약에 내가 노란색 빛을 비추는 얘는 몇 개로 나누어진다? 2개로 나누어져. 빨초. 알겠죠? 파란색 빛만 비추면 한 개입니다. 분산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자홍색을 비추면 몇 개로 분산된다? 2개. 2개로 분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청록색을 해도 초파 2개로 분산돼요. 알겠죠? 굉장히 문제예요. 흰색은
여러 가지 빛이 다 섞여져 있어. 모든 색깔의 빛이 다 섞여져 있어. 색소.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삼원색으로 우리가 만든 게 빨초파지 태양빛에 가시가 넌 빨주노 초파남도 다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흰색, 백색감은 무엇이다? 빛의 삼원색을 섞어서 우리는 만들어서 빛의 합성을 만들었지만 원래 이 빛들은 무지개 색깔이 다 섞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분광기를 한번 봤잖아요. 형광등, 무지개 색깔 보이는 거. 그쵸? 자, 그 다음 갑니다. 23번. 자, 23번. 빨간색 셀로판지와 초록색 셀로판지를 겹쳐요. 자, 여러분한테 색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빨간색 셀로판지로 빛을 보면 무슨 색만 통과해? 빨간색만 통과하죠. 근데 빨간색과 초록색의 색지를 겹쳤대. 자, 여기에 빨간색이 이렇게 있어. 빨간색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누가 있다고? 초록색이 이렇게 있대. 자, 그럼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와요. 햇빛이 옵니다. 그럼 얘는 뭐만 통과해? 빨간색만 통과해. 빨간색만 통과했는데 초록색은 뭐해? 빨간색을 흡수해. 그럼 빨간색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럼 초록색을 통과하는 빛이 있다 없다? 통과하는 빛이 없어요.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인다? 검은색. 통과하는 빛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검은색. 그래서 답은 검은색입니다.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요. 19번. 18번 답이 단색. 18번 답이 이거라고. 단색감으로 분산되지 않는다. 빨간색이 한 개뿐이라서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빨간색 하나는 나누어진다 안 나누어진다? 안 나누어진다. 그래서 단색광임으로 분산되지 않는다. 그 다음 23번의 답은 검은색이 되는 거고요. 19번 삼각 프리즘에 의해 분산되었을 때 빛을 다시 삼각 프리즘을 뒤집어서 합쳐요. 빨주노초 파남보에다가 여기에다 프리즘을 다시 이렇게 거꾸로 하나 해요. 이 빛이 들어오면 합쳐져서 흰색으로 다시 뭐로 나온다? 백색감 또는 흰색으로 나온다. 그래서 백색감을 비추면 첫 번째 프리즘에서 분산이 되고 두 번째 프리즘은 합쳐져서 다시 백색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빛을 다시 삼각 프리즘에 뒤집어서 합성하면 원래의 색인 흰색 또는 백색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8번은 레이저빛 빨간색 하나예요. 빨간색 하나임으로 분산되지 않는다. 이 말을 단색감임으로 분산되지 않는다. 그 다음 19번은 백색감을 첫 번째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 색깔이 나오고 무지개 색깔을 두 번째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백색감이 나옵니다. 백색감. 그래서 색깔을 써주세요. 흰색이 들어가면 흰색이 나와줍니다. 흰색, 백색감이라고 하니까 흰색이라고 하셔도 되고 백색감이라고 하셔도 되고 햇빛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햇빛도 돼요. 빛을 비추었으니까. 맞죠? 빛을 비추어서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나오고 무지개를 다시 프리즘에 모아주면 뭐가 나온다? 빛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햇빛도 되고 백색감도 되고 흰색도 되고 형광등빛도 되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 24번 흰 종이에 노란색으로 한국중학교라고 썼어요. 흰 종이에 노란색으로 한국중학교라고 썼어요. 그럼 흰 종이는 모든 빛을 반사해. 노란색 한국중학교 글씨는 빨초만 반사해. 그 위에 빨간색 셀로판지를 댄 손전등을 켰다. 자, 흰색 종이에 노란색 글씨를 쓰고 빨간색 조명을 비췄어. 그럼 흰색 종이는 모든 빛을 반사하니까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 빨간색. 노란색 글자도 빨간색을 반사하죠. 그럼 종이도 빨간색, 글자도 빨간색.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빨간색 셀로판지를 댄 손전등을 대었을 때 글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별할 수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 손전등 빛은 빨간색 셀로판지를 통과하긴 하죠. 예, 손전등 빛이 백색감인데 빨간색 빛만 통과해요. 왜? 빨간색 셀로판지를 뒤집어 씌웠으니까. 그러니까 빨간색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이 세상이 딱 두 가지 색깔로 보여요. 빨간색과 검은색. 그죠? 자, 그럼 이제 빨간색 손전등을 흰색과 노란색 종이에 했을 때 흰 종이는 모든 빛을 반사하니까 빨간색.
노란색 글자도 빨초를 반사하는데 빨간색을 발사하니까 빨간색 글자, 빨간색 종이니까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해주시고 이유 주세요. 이유는 흰 종이 빨간색빛 반사. 흰 종이 빨간색빛 반사. 노란색 글씨 빨간색빛 반사. 따라서 구분할 수 없다. 됐죠? 흰 종이는 모든 빛을 반사하니까 흰 종이 빨간색빛 반사. 노란색 글자 빨간색빛 반사. 왜요? 노란색은 빨초를 반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노란색 글씨 빨간색빛 반사. 따라서 종이와 글씨는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5쪽에 전등빛이에요. 전등빛 나오는 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빨초파 제 3원색입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이 잘해주시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요. 장애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여기는 빨간색빛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초록색빛 이렇게 오는 영역이 있고 여기는 초록색빛 못 오는 영역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빛도 뭐합니까? 오는 영역이 있고 못 오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파란색이 못 온다고 이렇게 가잖아. 자, 그 다음 이제 초록색 이렇게 해서 못 오는 영역이 있을 거고 초록색 이렇게 오는 영역이 있을 거고 파란색 이렇게 오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 영역에는 아무것도 못 올 겁니다. 그럼 맨 위에는 누구만 올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이 맨 위에는 얘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머리까지 다 와. 그럼 여기 맨 밑에도 뭐예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까지 다 올 수 있어. 맞죠? 그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아. 자, 요렇게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 장애물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조명을 할 때 여기에다가 빨, 초, 파 조명을 켰어. 조명을 이렇게 켰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올 수 있죠? 충분히. 맞지?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맞죠? 얘도 여기서 이렇게 충분히 올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도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통과해요? 못해요? 여기는 통과 못해요.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빨간색도 여기는 통과 못해요. 이렇게 오면. 맞죠? 자, 파란색 여기로 오면 통과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오면 파란색 통과해서 올 수 있죠. 맞죠? 이렇게도 올 수 있죠. 이렇게도 올 수 있어요. 초록색 이렇게도 올 수 있고요. 빨간색 이렇게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범위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범위를 생각하면서 뭘 해주시면 돼요? 답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맨 위쪽 장애물이 있는데 맨 위쪽은 무슨 색이 올 수 있니? 하고 물어봐. 빨초, 하얀. 여기에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 맨 위쪽은 빛이 이렇게 색이 다 올 수 있어. 그럼 여기는 무슨 색? 흰색. 자,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는 무슨 색이 올 수 있습니까?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올 수 있는 영역이 있어. 빨간색과 초록색이 올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무슨 색? 파란색은 볼까요? 노란색. 그 다음 여기는 빨간색만 와. 빨간색만 와. 그 다음 요 뒤에는 아무도 못 와. 검은색이야. 아무도 못 와. 아무도 못 와.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빨간색이 못 오는 대신에 여기에 뭐가 올 수 있어요? 초록색과 파란색이 올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초록색과 파란색이 올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파란색만 올 수 있는 영역이 있어. 초록색은 못 오. 그럼 여기는 무슨 색이다? 파란색. 그 다음에 초파가 올 수 있는 무슨 색? 청록색.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빨파초가 나오는 무슨 색? 주황색. 이렇게 봐요. 자, 요만한 장애물이 있어. 요만한 장애물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뭘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요. 빛을 비춰.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초록색을 이렇게 비췄을 때 요 바로 뒤에는 초록색 못 가. 여기서 빨간색을 비춰? 빨간색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수 있겠죠? 빨간색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여기서 파란색을 비춰? 여기는 못 가. 여기는 못 가도 파란색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초록색이 이렇게 있다면 얘는 이 양 끝으로는 갈 수 있어. 근데 여기 가운데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운데 맨 뒤에는 아무 빛도 못 오는 거야. 아무 빛도 못 오고 가장 멀리 양 끝에는 모든 빛이 다 올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뭐 해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시험과 관련된 거예요. 요 앞까지는 뭐였다? 예전 시험 보면서 배웠던 거 복습했다라고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26번부터 하면서 여러분 뭐해요? 집중해서 잘 해주시면 오늘 시험 볼 때 공부해왔는 친구들 한 번 더 마무리하니까 확실하게 잘 보실 거예요. 충분히 100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6번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무슨 파다? 종파야. 아래 위로 굴러덩 가는 게 종파야. 그럼 용수철을 팽파 미안. 자, 아래 위로 하는 팽파입니다. 용수철을 세게 흔듭니다. 그러면 뭐가 커져요? 진폭이 커져요. 용수철을 세게 흔듭니다. 무엇이 커집니까? 세게 흔들면 진폭이 커집니다. 진폭이 커집니다. 근데 뭐는 일정해요? 진동수와 파장은 일정해요. 진폭만 커져. 자, 그 다음에 용수철을 빠르게 흔들면 진동수가 많아져요. 빠르게 흔들면 진동수가 뭐 해집니까? 오글오글 나면수가 커집니다. 진동수가 커집니다. 그럼 뭐는 일정하다? 진폭과 파장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가는 큰 소리, 작은 소리, 나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가 나오는 걸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세요. 그림과 같이 바다 위에 떠있는 배, 파도의 진행이에요. 물결파가 진행할 때 매질은 누구입니까? 물이야. 물결파예요. 물결파가 진행을 할 때 매질은 누구라고요? 물이에요. 자, 얘가 파동의 종류야. 물결파가 파동의 종류야. 매질이 물이야. 그럼 이 물 위에 떠있는 배도 매질. 그럼 얘들은 뭔다?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진동해요.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배가 물려오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여기에서 배의 운동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해주시면 돼요. 매질인 물과 같이 배도 제자리에서 매질인 물과 같이 배도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진동할 뿐 이동하지 않는다. 위아래로 뭐 할 뿐? 진동할 뿐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파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A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B가 있대요. 자,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해요.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때 A와 B의 이동 방향은요, 에너지만 이동해요. 에너지만 이동하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4분의 1 되는 지점 이렇게 점 찍고요. 얘가 어떻게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려요. 그럼 얘는 뭐예요? 내려와. 얘는 뭐예요? 올라가. 그러면 A의 매질은 어디로 이동해요? 아래. B의 매질은 어디로 이동해요? 위로. 그래서 아래 위로만 움직일 뿐 옆으로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매질이 물과 같이 배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이동하지 않는다. 옆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28번 갑니다. 28번 보시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그럼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물동이만 이동해. 사람이 매질, 물동이가 에너지야. 그런데 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물동이하고 같이 움직여. 사람 하나하나가 물동이하고 같이 움직이면 얘는 파동이 아니야. 그럼 파동은 누구다? 가로.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파동에 해당하는 것은요, 가. 그리고 가에서 매질 에너지를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사람은 제자리에서 물통을 전달하고 매질이고 사람은 제자리에서 물통을 전달함으로 매질이고 물통은 전달됨으로 불을 끄는 에너지다. 물통에 물은 전달됨으로 불을 끄는 무엇에 해당한다? 에너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만 전달되는 거예요. 에너지. 알겠죠? 사람은 이동 안 해요. 그래서 현명한 게 우물가에서부터 사람들이 뭐합니까? 1m 간격으로 쭉쭉쭉 불나는 데까지 써주면 우물가에서 계속 물 퍼서 전달하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씩 물 퍼갖고 끝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어때요? 비효율적이에요. 쏟을 수도 있고. 맞죠? 근데 이제 우물에서 물 퍼는 사람이 퍼다가 힘들면 뭐 해주면 돼요? 다른 사람이 자리를 바꿔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리를 살짝 바꿔주는 건 가능해요. 사람 사는 일에서는. 자, 그 다음 29번. 가는요, 적어주세요. 얘가 종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해요. 나아가고자 하는 진행 방향과 흔들리는 방향, 진동 방향이 뭐하다? 나란합니다. 나란한 종파. 그 다음에 나는 뱅파예요, 뱅파. 나아가고자 하는 진행 방향과 흔들리는 방향이 진동 방향. 진동 방향이 뭐다? 수직입니다. 수직. 자,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했으니까 가세요. 가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가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에요. 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 그 다음 나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뺑파 이렇게 적어주세요. 책 검사합니다. 안 적혀져 있으면. 저다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 나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팽파.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 그 다음 이제 30번. 오늘 문제에서도 요거 물을 거예요. 팽파, 종파 따로따로 그림 나와요. 가 그림처럼 나와 있으면서 찾으라는 거. 나 그림처럼 있으면서 찾으라는 거. 그럼 이제 가에 해당하는 거. 종파에 해당하는 종류를 적어래요. 그러면 적어주세요. 피파. 소리가 다른 말로 음파. 피파 소리 초음파. 세 개예요. 그럼 나 뱅파에 해당하는 건 S파, 지진파의 S파. B 물결파. 그 다음에 전파. 전파는 전자기파도 돼요. 전파도 되고 전자기파도 됩니다. 마이크로파도 되고요. 요렇게 해서 구분한다.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그래서 두 문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면. 그래서 하나만 기억해요. 피파 소리는 초음파를 기억해요. 초음파. 그럼 나머지 전부 다 행파야. 그래서 중파를 기억하기가 더 쉬워요. 나란한 종파는 피파 소리는 초음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소리가 다른 말로 뭐다? 음파.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뱅파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가주세요. 북을 막 칩니다. 그럼 북 앞에 있는 촛불이 흔들려요. 바로 종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리가 진행되는 종파. 자, 그러면 내가 촛불 세워놓고 뒤에서 북을 빵 쳐부는 북소리가 띵 하고 진동을 해서 공기가 진동하니까 촛불이 막 파르르 흔들으면서 소리가 전달되겠죠. 북을 칠 때 촛불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쓰고 이 실험을 통해서 소리의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북 앞에 촛불이 있습니다. 북소리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앞뒤로 흔들린다. 북소리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촛불이 앞뒤로 흔들려요. 따라서 소리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소리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나 매질인 공기의 진행 방향이 뭐하다? 나란하다. 매질인 공기의 무엇이? 방향. 나란하다. 이렇게 해주고. 나란하다는 거. 종파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나와요. 그럼 제 32번 오늘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하고 나의 가장 큰 차이점. 딱 눈으로 봐도 뭐가 달라요? 진동수도 다르고 또 뭐도 달라요? 진폭도 다르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요. 가와 나의 소리의 높낮이와 소리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하고 나와 있어요.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가 많은 아이.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 큰 아이. 자, 그럼 이제 적어줍니다. 가는 나보다 진폭이 작고 진동수가 작죠? 맞죠? 가는 나보다 진폭이 작고 진동수가 뭐합니까? 적어요. 따라서 가는 나보다 작은 소리이면서 어떤 소리다? 작은 소리이면서 낮은 소리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나는 가보다 큰 소리이면서 높은 소리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써도 돼요. 쌤, 저는 나는 가보다 진폭이 크고 진동수가 많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되겠죠? 그래서 쓰고 싶은 거 써요. 이렇게 나는 가보다 진폭이 크고 진동수가 많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어도 돼요.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둘 중에 어떤 거? 예. 화장실 한번. 예. 그러세요. 선생님, 응. 선생님. 예시를 갔다 온 다음에 저도 갔다 올게요. 아, 쉬는 시간 줄게요. 뭐 수업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저 눈치 보면서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예시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33번 한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호수 중앙에 빠진 공을 영민이가 돌을 던져 발생하는 물결을 이용해서 공을 건지려고 합니다. 영민이의 방법은 성공할지 쓰고 그 이유를 쓰세요. 요거 오늘 문제에 나와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네. 실패하겠죠. 왜? 물결파가 이동할 때 매질인 물과 공은 제자리에서 위, 아래로만 이동하지 공이 움직여서 와요, 안 와요? 만약에 공이 움직여서 오면 저 멀리 바닷가에 큰 배가 적혀져 있어요. 그럼 그 배가 정지해 있는데 파도가 칠 때마다 앞으로 스물스물 와요. 그럼 육지하고 쾅하고 부딪혀요. 그럴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영민이의 방법은요, 뭐 할 것입니까?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래요. 그럼 이제 적어줍니다. 물결파가 발생해도 물결파가 발생해도 매질인 물은 이동하지 않는다. 에너지만 이동해요.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 위에 공도 이동하지 않는다. 하나 실패한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던져야 돼요. 알겠죠? 실패한다. 자, 그러면 34번 보세요. 많아요. 아니요? 딱 한 장만 더 하면 돼요. 128쪽에서 130쪽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들이고 테스트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면 쉬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줘요? 아니요, 그냥 할래요. 빨리 하고 그냥 쉬고. 화장실 빨리 갔다 와요. 이거 끝내고 쉬는 시간 갖고 테스트 보고 마무리하는 게 훨씬 낫잖아. 예. 어설프게 중간에 쉬는 것보다. 근데 오늘 테스트 때 많이 봤어요. 지금 하는 것만 잘 적으면서 정리하면은 오늘 여기에 클리닉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 묻는 거 많이 냈어요. 그래서 서술형 잘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문제 보시면 답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공부를 전혀 안 해왔다? 그럼 좀 힘들어요. 공부는 좀 해보셨어야 돼요. 그럼 이제 34번 한번 보세요. 그림은 불을 끄기 위한 방법이 아까 앞에서 봤어. 가는 사람은 제자리에 선 채로 물통만 전달하는 거고 나는 물통을 들고 사람이 직접 이동하는 것입니다. 가나 중에서 파동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가. 그리고 매질은 누구입니까? 가인 경우에 인간. 인간이라는 사람이라 해주겠죠. 그러면 에너지는 뭐겠어요? 에너지만 이동합니다. 물통. 그렇지. 물통에 들어있는 물이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파동에 들어가는 거는 파동에 들어가는 가에서 매질은 누구입니까? 사람이고 가에서 바로 에너지는 누구입니까? 물통에 들어있는 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35번.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 요 문장, 여기 있는 내용 잘 봐요. 요거 기억, 연칙을 리얼, 미음으로 물어봤어요.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 맞고요.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한다. 맞고요.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고 빛과 같은 것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된다. 그래서 A는 물, B는 비. 네? B는 빛. 그 다음에 매질은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며 실제로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에너지다. 요 문장들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제가 다 풀어서 물어봤어요. 요거 꼭 알아두세요. 됐죠? 자, 첫 번째.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한다.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고 빛과 같은 것은 매질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모든 파동은 반드시 매질이 필요하다. O, X. X라는 거. 그 다음 매질은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며 실제로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뭐다?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됐죠? 요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6번 갑니다. 그림은 거리하고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이거 볼게요. X축이 거리예요. 거리 미터입니다.
이 위치가 나와 있는 게 진폭을 나타내는 거죠. 미터예요. 그럼 이제 진동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 4, 6 요게 보시면 2, 4, 6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 3 아래쪽이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럼 이제 파장은요? 한번 물어봐.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동한 거리, 볼에서 볼까지 이동한 거리가 파장이야. 자, 그럼 요게 마루야. 요게 마루야. 가장 높은 게 마루야.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동한 거리가 파장인데 요거를 이렇게 색칠을 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 요거를 여기에 가져다 놔도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파장은요. 요게 파장입니다. 몇 미터? 4m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진폭은요. 한번 물어봐요. 진폭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볼까지의 거리니까 3m. 요렇게 지금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X축이 시간이래요. 시간. 세크. 시간 세크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봤더니 여기에서 자, 여기가 1이래요. 여기가 2래요. 여기가 3이래요. 3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기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뭐다? 주기야.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가 뭐다? 파장이야. 거리를 물으면 파장이고 시간을 물으면 주기야. 그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색칠을 해봐요. 주기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색칠하면 요거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니까 요게 바로 뭐다? 주기야. 그러면 주기는 몇 초이다? 2초. 그럼 진동수는요? 동수, 진동수는 주기 역수야. 진동수는 주기분의 1입니다. 2분의 1 또는 0.5Hz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나왔어요. 물결파의 파장과 속력을 구하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그림 밑에다 적어줘요. 얘는 파장이 4m, 얘는 주기가 2초, 진동수는 0.5Hz 다 적어놓고 이제 갑니다. 파동의 속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이 시간이 바로 뭐다? 주기야. 주기. 몇 초 걸려요? 시간이 주기야. 시간이 주기고 거리가 뭐다? 파장. 몇 미터 이동했니? 이거야. 몇 미터 이동했니? 따라서 그대로 가면 돼. 4미터를 이동하는데 2초 걸렸습니다. 따라서 속력은 2미터. 그럼 답은 파장은 4미터. 근데 이거를 구해야 돼요. 주기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은 얼마? 2m/s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서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주관식 없지 않나요? 객관식인데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서 거리 미터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한테 묻는 거 이렇게 문제 물어요. 점선. 점선. 이거 우리 연습했던 문제 있죠? 점선이 이렇게 나와요. 점선. 점선이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점선이 그려지면서 여기서 A에서 B 돼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요?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져요. 이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1.2m래요. 1.2m래요. 자, 그 다음 얘가 얼마입니까? 2래요. 여기가 0이래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첫 번째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파장은 몇 미터입니까? 두 번째, 진폭은 몇 미터입니까? 그 다음에 주기는 몇 초입니까? 그 다음에 진동수는 몇 헤르츠? 그리고 파동의 속력은 이거 나와요. 저번에 여러분하고 수업했는 거. 파동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해줘야 되는 게 이거야. 파장은요 여기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래. 그럼 이렇게 해봐. 마루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가 파장이래.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차피 이거 어떡하죠? 그럼 이게 파장이야. 파장인데 얘는 숫자가 안 주어졌어. 그런데 1.2m래. 3, 4, 10이니까 얘가 0.4 되겠죠? 얘가 0.8 되겠죠? 얘가 1.2 되겠죠? 너 나누기 할 수 있니 없니 물어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파장은 얼마다? 0.8m입니다. 됐죠? 그 다음 진폭은 얼마다? 2m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는요? 이거 이제 생각하라고. 주기는 무엇입니까? 요거야. 4분의 1 갔어요. A에서 B. 아, 이렇게 4분의 1. 자, 요 실선에서 정선으로 갔는데 4분의 1 갔어. 그럼 주기도 요까지야. 0.2초, 0.4초, 0.6초, 0.8초.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오늘 그림에서 요거 나올 거예요. 이렇게 실선이 있고요. 점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A에서 B까지 0.2초. 0.2초라고 주어져요. 그럼 주기는요? 요거야. A에서 B. 4분의 1 가는데 0.2, 0.2, 0.4, 0.6, 0.8. 주기도 얼마다? 0.8초. 그럼 진동수는요? 0.8분의 1이죠. 자,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에요. 역수관계. 그럼 얘는 0.8분의 1이에요. 그럼 8분의 10이니까 1.25Hz입니다. 소수점으로 나올 겁니다. 가동의 속력은요? 0.8m, 나누기 0.8초. 그래서 가동의 속력은 얼마다? 1m/s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 주기죠. 여기 했잖아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러니까 이게 한 주기라고요. 파장도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 그럼 요게 한 주. 파장이듯이 요거의 한 주기라고요. 근데 4분의 1 이동했잖아. A에서 B니까. A에서 B니까 얼마 이동했어요? 4분의 1. 4분의 1 이동하는데 0.2초니까 하나, 둘, 셋, 4개 이동해야 주기죠. 그래서 0.8초. 됐죠? 만약에 0.1초라고 주어지면 0.4초가 나오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갑니다. 37번 보시면 파동에서의 파장은요 몇 센치입니까? 물어봐요. 센티미터야. 파장. 파장. 0.8. 파장은 요게 파장이잖아. 요거. 요게 파장이잖아. 요게 파장이에요. 그럼 얼마? 10인가? 응? 파장 얼마? 4. 파장은 거리를 보세요. 거리가 몇 센치래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거리가 몇 센치예요? 거리를 보세요. 거리가 10cm죠. 맞죠? 그래서 파장은 몇 센치? 10cm라고 적어줄게요. 10cm. 자, 진폭은요. 위로 올라가면 돼요.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볼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진폭이에요. 그럼 위로 올라가세요. 몇 cm? 2cm. 진폭은 2cm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기는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주기를 구해요. 주기는 시간을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파장하고 똑같은 게 주기인데 요게 똑같이 주기인데 뭘 보라고요? 시간을 보시라고요. 같이 적었어요. 그럼 요까지 갔는데 얼마 시간 걸렸다? 0.5초. 0.5초. 따라서 주기는 0.5초. 그럼 진동수는요? 진동수는 역수관계예요. 주기분의 1. 주기분의 1이고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에요. 역수관계. 그럼 얘는 0.5분의 1이니까 5분의 10. 얼마? 2Hz. 2Hz. 자, 그래서 이제 답 적어주세요. 가의 답은 무엇을 물었다? 파장은요 하고 물었으니까 10cm. 그 다음에 나는 진폭을 물었어요. 나의 답은 2cm. 그 다음에 다는 진동수를 물었네요. 동수, 진동수를 물었으니까 2Hz. 이게 바로 37번의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38번 이름 써보세요. 이거 오늘 이름 묻는 것도 알아야지 풀 수 있습니다.
파장 어떻게 구하는 거 다시 알려주세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 골에서 골까지 간 거리가 파장.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골에서 골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 그리고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도 주기의 정. 그래서 주기의 정의는 두 개예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골에서 골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예요.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로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입니다.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아이가 나와줍니다. 그럼 여기에 x축이 거리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요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래.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래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래요. 얘가 나. 그리고 얘가 나래요. 그럼 가나 다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거리예요. 여기가 위치예요. 그러면 가는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니까 답보다 가의 답은 파장. 파장입니다. 그 다음 나는요 가장 높은 곳이니까 마루. 그 다음 다는요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니까 진포. 라는요 가장 낮은 곳이니까 골. 그래서 답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 파장. 진동의 중심에서 가장 높은 마루.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 진포. 그리고 진동의 중심에서 가장 낮은 곳 골.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갑니다. 가와 나를 구분하는 기준. 자, 가 그림에다 적어주세요. 뭐예요? 팽파라고 적어주세요. 나 그림에다 적어주세요. 뭐라고요? 종파. 자, 그럼 이제 가, 팽파와 나, 종파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30번. 가 그림이 팽파. 나 연습처리 종파. 그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에 무엇을 가지고 구분합니까? 나란하냐 수직이냐. 그래서 관계.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의 관계로 구분합니다. 나란하면은 종파, 수직이면 팽파. 그래서 나란하면 종파, 수직이면 팽파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의 관계로 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 마무리합니다. 40번 풀어보세요. 40번. 파장하고 진폭 구해보세요. 자, 파장은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가 파장이에요. 파장의 정의는요, 정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리가 주어지면서 위로 3, 아래로 3이 돼요. 위로 3, 아래로 3.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뭐라고 주어졌는가? 1, 3, 5. 이렇게 주어졌어요. 1, 3, 5 거리 미터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나오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예요. 그럼 이제 요거예요. 요게 뭐다? 파장이다. 그럼 1에서 5까지 간 거리니까 요거 앞으로 당기면 결국 얼마 나오겠어요? 4m. 그래서 파장은 얼마나? 5 빼기 1 해서 4m가 파장입니다. 그럼 진폭은요?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 진폭. 또는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가 진폭이에요. 그럼 얘는 위 방향, 아래 방향이 마이너스 3은 없어요. 따라서 진폭은 얼마다? 3m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장은 4m, 진폭은 3m. 자, 41번 갑니다. 소리의 3요소. 당연히 나오겠죠? 첫 번째, 라디오의 볼륨을 높였다. 볼륨을 높였어요. 그럼 뭐다? 소리의 세.
자, 그래서 얘는 소리의 상용어 중에서 소리의 색. 큰 소리, 작은 소리가는 소리의 색입니다. 그다음 같은 솔음을 바이올린에서 피아노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져요? 소리의 음색. 또는 우리 옛날 버전으로 맵시. 바뀐 버전은 음색. 옛날 버전은 맵시. 그다음 바이올린의 줄을 조여서 더 팽팽하게 연주합니다. 높은 소리가 나겠죠? 소리의 높낮이.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리의 높낮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있고 똑같은 진폭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소리의 높낮이는 똑같아야 돼. 진폭이 같은데 얘가 무슨 소리? 높은 소리. 얘가 무슨 소리? 낮은 소리. 이렇게 돼요. 얘는 진동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 얘는 진동수가 몇 개 있는 거에 들어가요? 5개. 하나, 둘. 요거의 꼭을 하나가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4개. 그럼 얘는 4의 배치가 되는 거고. 얘는 꼭을 하나밖에 없어요. 진동수가 1배치. 1배치. 이게 높은 소리, 낮은 소리야. 뭐는 같아야 돼? 진폭은 같아야 돼. 진폭과 파동의 모양은 같아야 돼.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자, 그럼 이제 큰 소리와 작은 소리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큰 소리와 작은 소리는 소리의 색이 세게 두드리고 볼륨을 높이고 볼륨을 낮추는 게 큰 소리야. 이제 큰 소리와 작은 소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소리는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작은 소리는요, 요렇게 하나. 아, 똑같이 하나야. 똑같이 하나인데 이 진폭이 커요. 큰 소리. 세게 두드릴 때 볼륨을 높이고 이 진폭이 작아요. 작은 소리. 그런데 둘 다 진동수는 둘 다 한 번 진동수는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무엇이 똑같다? 진동수가 똑같은데 진폭이 크고 작은 거예요. 얘는 진폭이 똑같아. 높이가 진폭이 똑같은데 뽀글뽀글 나면 진동수가 많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의 음색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소리가 솔 이렇게 났다면 바이올린 소리가 솔 이렇게 나는 거예요. 솔 이렇게 나면서 뭐예요? 진동수 똑같아요. 진폭 똑같아요. 파동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게 바이올린 음색이 다른 거. 목소리가 다른 거. 알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봐주십시오. 그래서 41번의 답은 가는 소리의 색이 나는 소리의 음색, 자는 소리의 높낮입니다. 요게 답이고 요거는 문제 푸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림 한번 그려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42번. 멀리서 오는 모터 소리는 물 밖의 사람과 물 속의 잠수부 중에 누가 먼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소리의 전달 속도는 5fp예요. 고칠 때 제일 빨라요. 5f. 따라서 답은 물속의 잠수부가 더 빨리 됐습니다. 물속의 잠수부가 먼저 듣습니다. 이유는요. 소리의 전달 속도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물속이 더 빠릅니다. 답은 물속의 잠수부. 이유는요. 소리의 전달 속도는 고액기 순으로 전달. 이렇게 해주시면 끝. 자, 그럼 이제 43번. 피아노의 도와 첼로의 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소리의 음색. 맵시. 아니, 피아노 소리하고 첼로 소리.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친구 목소리 구분하는 거. 소리의 맵시, 음색. 나랑 문제 봤어. 맵시. 자, 그 다음 마지막 44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바로 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굴절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과학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공기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뭐 합니까? 불철을. 불철. 공기의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불절하고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소리의 불절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공기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불절을 함으로. 됐죠? 자, 그럼 요까지 해서 모두 3단원 끝내고 다음 주 주말에는 수업 없습니다. 한 주 쉬시고 8일날 오시면 돼요. 잠시 화장실 갔다 오고 클리닉 PT 10분 해봅시다.